그러니까 북한에서 페니실린, 마이신 그게 그렇게 고가예요. 여기는 항생제 막 처방해서 막 제한하더라고요. 항생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항생제 가보니까 아이 짐승 살해에 섞고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항생제 저 귀한 거 사람도 못 먹는 거 어떻게 먹이냐. 북한은 사람도 못 먹어요. 그리고 여기는 날짜 조금만 지나면 다 폐기하더라고요. 북한 동포들은 그것도 없어서 지금 날짜 지나서라도 다 북한에서는 100년 본 산삼처럼 귀한 약들이다. 특히 밴드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상처 때문에 팔 잘라야 되고 막 파상풍 걸려 죽는 사람. 특히 애들은 맨 상처예요, 맨 상처. 그 밴드 딱 붙이면 끝나는 건데 말이에요.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 이민복입니다. 이 의학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워낙 보건의학,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좀 둔화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현재 북한을 보나 이 의학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슨 경제적인 게 무너진 데다가 거기에 덩달아서 의학이 무너졌어요. 극복원대는 무상 치료제라고 그러거든요. 참 말은 좋죠. 뭐 없어요. 약 자체가 없으니까 무상이 돼버렸어요. 의미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받는 게 아니라 입원해서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밥이 없어가지고 환자가 집에서 밥을 가져가야 되는 편이고 그렇게 의료가 무너진 문제인데 이걸 듣는 우리 남한 동포들은 좀 더 감사하게 신경을 좀 돋궈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한 달 전에 김정은이가 북한에 현대적 병원을 짓겠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좀 보시죠. 당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서 건설 착공식이 2월 6일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동군과 용강군, 구성시 세 곳에 시범병원을 설립한 뒤 매년 20개의 시, 군에 병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도부터는 해마다 어김없이 20개 시, 군식 병원들을 동시에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뭐 유명한 거 짓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관심한 적 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얼마나 병원 실태가 한심했으면 저런 뉴스가 나오겠어요. 사실 저 전에 평양 산원이라고 김정일 있을 때 한 건데 그 엄마 김정숙이 해산하다 죽었거든요. 해산해 죽어서 자기가 그 뭐 산원 헌수령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해산한 미국 교포 한 분 여자가 하나 있어요. 산원도 가보고 북한도 정말 살맛 있고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그 평양 산원에 한번 들어가려면 보통 백이 아니에요. 평백성은 어림도 없어요. 선전은 그렇게도. 애 낳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한 10명이나 들어갈 수준이게 되겠나?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건 진짜 고급 간부들 들어가는 것이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탈북자 하나 막 울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꽃제비 하면서 해산할 때 그 더러운 데서 탯줄 끊고 있었다고. 추운 데서. 무슨 평양산은 그거 진짜 고급 간부들이나 들어가는 걸 보고 와서 북한도 그렇다고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막 흥분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저렇게 선전할 정도면 그건 고급 간부들이나 들어가는 돈 있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제 맹장 같은 거, 담석증 같은 거 하는 걸 막 다 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술 안 하고 초음파로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째는 게 아니라 구멍만 싹 들어가 로봇 손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싹 하는 그런 기술력으로 하는데 북한이 그게 안 되죠. 물론 수령님을 위한 최고 병원은 그런 거 있겠지만요. 보편적으로는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에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는 친구인데 새벽에 부인이 해산을 해가지고서는 그 자는 걸 두드려가지고 겨우 가는데 산모 늪인데 철판 꼭대기에다 올려놨다고. 그 더러운데. 가고 병원 입원 데도 없고 새벽에 역전에 나가가지고 구르마 선수레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부인을 이렇게 데려오면서 에이씨 이거 다음 날로 탈북해 온 친구 있어요. 후에 가족까지 다 데리고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의료 수준이 아마 일제 때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작은 그렇게 한심해요. 닌게르병도 없어가지고 여느 맥주병 갖다가 할 정도고 마취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사람 살쪄서 수술하는 정도고 이 정도니까 뭐 더 말할 거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5년도 그때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대퇴가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데 그래서 평양에 있는 그 도병원 그때 평안남도 도병원 평양에 있었어요. 지금 평성으로 나왔지만 대기라는데 한
20일 걸렸어요. 왜냐면 대기하는 게. 그러니까 의사는 한 명인데 환자는 1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 시간이 그래가지고 부러진 게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붙어가지고 한 달 거의 가까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수술할 때는 다시 이걸 뜯어내가지고 다시 붙이는. 그러니까 공짜는 공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는데 캐나다 가니까 캐나다는 더 심하다고 무료 의학 시스템이라는데 감기 한 번 걸렸다 신청하면 무섭게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있다가 예약이 잡힌데 감기 다 났는데 가야 된다고. 공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북한은 무료라는 상태에서 거기다 또 의학 수준이 모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약, 설비, 심지어 기본이 전기도 없으니까 수도도 잘 안 나오고 이런 형편에서 무료 그러니까 뭐 엉망이죠. 뭐 캐나다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무료하니까 그냥 아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보험으로 나오는데 뭐 이런 식이 느려 터져서 그런 거고 여기는 워낙 없는 데다가 또 무료라니까 아야 마비됐다고 보는 게 좋죠. 북한에서 의사가 아주 인기 직종입니다. 왜냐면 그 인기라는 게 월급이 높아서 인기가 아니고요. 여기처럼요. 그 의사라는 위치에서 환자들이 정말 급한 환자들이 또 돈 있는 환자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와이를 내야 또 약 없으니까 시장에 나가면 있으니까 항생제도 사오고 이것도 사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의사 직업이 좋다는 거는 바로 그 와이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의사 직업이 좋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흔히 잘 걸리는 병이 뭐냐면 소화, 탈나는 거, 감기,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 입어가지고 이렇게 그 헌데, 그 다음에 모기가 깨물어가지고 꼼부락질하고 이렇게 백선처럼 이렇게 뿔 올라와요. 이게 자꾸 긁다나니까 그 오염돼가지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먹을 게 항상 있으니까 과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왜 먹을 게 없는데 속탈이 많이 나냐면 생길 때 많이 먹게 된다고요. 특히 고기라면은 사실 여기 사람 같으면 끄떡도 없는 건데 그걸 보면 다 설사한다고요. 원래 이 배에 기름이 없는 데다가 고기를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상처 나가지고 흔한 병들이야 이게. 여기 같은 밴드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바르면 되는데 나는 참 누가 연구했는지 너무 잘했다고 봐요. 그 즉시 상처 났을 때 밴드 하나 딱 붙이면 되잖아요. 거기 다 소독약이 있고. 이게 안 돼 있어요. 북한에서는 뭐 집에 좀 있다면 빨간 약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소독약 바르고 뭐 이렇게 붕대를 감아야 돼. 그 한 밴드 하나 딱 붙이면 되는데. 그 다음 기생충. 한번 그 어청성이라고 그 분계선을 장차 타고 오다 도망쳐서 총 맞아가지고 한국 의료 기술이 대단하죠. 그 총 열 몇 발을 맞은 사람을 살려낸 거 보면요. 와, 참 대단한 거야, 한국 기술이. 아마 북한 놈들이 입을 딱 벌렸을 거야. 저 새끼 죽어도 100번 죽었겠는데 살아났다고. 와. 네, 여하튼 근데 그 수술하는데 그래도 제일 우수한 부대에 있다 온 친구인데도 기생충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수하고 나때가리 북한의 식품 문화 자체가 이 채소가 다 인분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인분을 통해서 이 기생충이 순환되거든요, 이게. 한국 인분 주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생충이 생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벌레가 깨물어서 이것도 여기서는 그 칙칙칙하게 되면 벌레가 쏘는 게 산성이거든요, 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알칼리성이 돼요. 이거 축축축 하면 그 자리에서 깔아앉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긁다나니까 이게 오염 또 돼가지고 꼼부락질하고 온다고. 옛날에 그거 죽는다고 그랬어요. 일본 시대에는요. 그 병, 나도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약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런 대로 중국을 통해서 이 야매를 지금 많이 퍼져 들어가서 그래도 돈 있는 사람 그걸 샀었는데 없는 사람은 그냥 없어서 그 작은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고요. 어린애들 같은 거랑.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여기는 포장 자체도 잘 돼 있고요. 북한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감기약 중에 하나가 딱 있는 게 아스피린 있죠. 북한에서도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주 고가약입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여기는 약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고 경쟁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제도적으로 식약청인가 그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 오고 나면 완전히 이 먹는 거 치료가지고 하면 그나야 여긴 살인행위로 보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뭐 소주물을 잡아내서 한약이라고 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없는 판에. 그러니까 약 질도 떨어지는 데가 거기다 가짜 약이 또 성행하는 거죠. 중국 약이라면 아주 최고 약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약 처음에 개방됐을 때는 중국 한약들이 좋다고 해서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걸로 장사가 됐잖아요. 근데 전 먹어보다, 야, 이 중국 약이 무슨 솥돈 갖다 잡아낸 거래 하니까 한번 뉴스 나니까 그냥 싹 매몰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의사들은요, 놀랍지만요, 정책적으로 야 의사들 그냥 놀지 말고 저 때마다 저 철되면은 약척해라 가라. 약척해라 가야 한다는데. 예. 그럼 니들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의사들이 약척해라 간다고 해도 아마 여기 사람 믿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의사들까지도 한약, 동의약을 하러 다닐 정도로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기생충약 하나만 제가 비교하면 그 배지 무린 물 막 쓰고 뭐 그거 한 사발씩 먹어야 돼. 막 사약을 먹는 것 같아. 애들 안 먹겠다 하면 너희 먹어야 된다고 서야 그냥 욕을 먹어 얻어맞기도 하면서 겨우 그 먹던 생각. 예. 여기는 여러 알도 아니더라고요. 북한은 그 쓴 약도 뭘 이만큼 그냥 아이고 막 가루된 걸 막 그냥 억지로 먹는데 여기는 그냥 한 알이면 되더라고요. 한 알. 예. 이런 차이고 또 한 번은 내 직접 경험한 거죠. 내가 1979년 81년까지 평안남도 남포농업대학 대학연구소에 있었거든요. 하도 열정적으로 먹진 못하지 연구만 하다 보니까 늑막염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연구원들이 야근 업자니까 조팝나무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조팝처럼 막 피는 게 하얗게. 그거를 다려서 먹으면은 늑막염이 난대요. 근데 그게 독인 줄 몰랐죠. 그걸 먹으니까 이 늑막이라는 게 물이 가슴에 차서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물을 차는데 물을 더 먹이니 그게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연구원들도 그 조팝내면 먹으면은 늑막염 좀 낫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비교할 수준이 안 돼요. 이게 된다면은 중국제 약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닌다고요. 거기다 또 좀 진짜라면 좋겠어요. 가짜 약이 너무 많아요. 또 그걸 어떻게 또 조작을 해가지고 말해요. 아유 불쌍해 죽겠어요. 그거 잘못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비극적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한국 약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포장할 여유가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페니실린, 마이신 그게 그렇게 고가예요. 여기는 항생제 막 처방에서 막 제한하더라고요. 항생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항생제 가보니까 아이 짐승 살에 섞어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항생제 저 귀한 거 사람도 못 먹는 거 어떻게 먹이냐. 북한은 사람도 못 먹어요. 그리고 여기는 날짜 조금만 지나면 다 폐기하더라고요. 북한 동포들은 그것도 없어서 지금 날짜 지나서라도 다 북한에서는 100년분 산삼처럼 귀한 약들이다. 특히 밴드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팔 잘라야 되고 막 파상풍 걸려 죽는 사람. 특히 애들은 맨 상처예요, 맨 상처. 그 밴드 딱 붙이면 끝나는 건데 말이에요. 북한 의학에서 그 치료 행위가 한 90%? 농촌이니까 더 어려운 데 갈수록 100%, 거의 100%가 동의학이죠. 양의학이 없으니까. 이게 공업적이고 돈이 있고 좀 기술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붕괴된 나라니까 북한에서는. 자연히 살기 위해서 동의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약도 여기 말하는 한약이죠. 한약을 위주로 쓴 거죠. 기생충약도 그렇고 뭐 설사약도 그렇고 뭐 감기약도 그렇고 모든 건 이 동의학식으로 여기 말하는 한약식으로 발전돼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치료행위가 침입니다. 특이하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침을 딱 넣으면은 아픔이 뚝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단 걸리면은요 이렇게 외과 수술도 하는 거고 또 극부적으로 또 약을 주입해서 그런 두 개 조합을 해가지고 양단점이 있는 건데 북한은 워낙 양의가 없으니까 동의로 대차단하니까 그게 좀 발달되고 그런 문제가 나고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잔병들은 많고 병원에 가긴 또 어렵고 또 가봤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돌파리들이 또 많은 거예요. 또 민간인 썰이 무슨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 하나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빨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어금니가 이렇게 새까매진 거예요. 뭐 진짜 치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 급한 사람한테 지나가는 어떤 침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가지고 내가 침 좀 넣습니다 하면서는 옥수수 박아도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돌팔이죠. 그 썩난 데다가 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썩난 데다가 철이 들어갔댔으니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썩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피마자라고 있어요. 그걸 막 뜨겁게 해가지고요. 불에다가 이렇게 그걸 썩은 고기에다 막 지지게 했어요.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죠. 뭐 조금만 잘못해 여기는 의료보험 초과해가지고 의사한테 소송 걸고 그래서 의사들이 벌벌 떨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의사들이 기술도 높은 데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런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대한 가장 비참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 남북동포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피 팔아서 월사금하고 특히 이 의학이 굉장히 한심하다는 거. 북한은 무료 치료하고 무상교육하고 아주 우월한 사회라고 이렇게 선전받았는데 생각외로 남한에 와보니까 여기가 무료 의학체계가 됐어요. 물론 무료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비참함, 배고픈 사람한테 우리가 복지를 해가지고 절대 굶기지 말자. 또 아픈 사람이 재정력이 없다 해도 우리가 아픈 인간인데 먹는 거하고 치료받는 거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받게끔 하자. 그런 감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거를 제가 뭐 탈북자가 돼서 뭐 북한을 뭐 싫어해가지고 그런 편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간접으로 볼 때 정말 감사한 나라입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체계도 그래요. 북한도 무료 교육이라고 하지만 교육 시스템이 아예 망가졌습니다. 배급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가서 장사해야 되고 와이를 내야 학교 다녀야 되고. 근데 여기 오니까 저는 그 직업 학교에 돈을 주고서 공부시키는 거 깜짝 놀랐어요. 98년도가 IMF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자동차 운전하고 컴퓨터 학교 하는데 돈을 주더란데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야, 교육도 여기가 더 잘 됐고 그런 감사함을 저를 통해서 더 잘 알아가지고 정말 저쪽에는 아프리카도 저렇게 어려운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너무 풍요하고 너무 잘 살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우리 이게 좀 넘쳐가지고 저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그런 데 관심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